안녕하십니까. 각종 소송의 판을 뒤집는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채널 0101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0101의 첫 번째 사건은 A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입니다. 국내 굴지의 포장지 제조업체인 A회사. 오늘의 주인공이자 A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재석 씨와 이재석 씨의 아내이자 재무부장인 김남선 씨. 부부의 노력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의 가장 핵심 기술은 바로 디자인. 회사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재석을 찾아온 김민석 팀장. 그가 꺼낸 것은 바로 사직서. 이재석은 그런 김민석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김민석의 돌발 퇴사로 이재석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며칠 뒤 이재석은 후임 팀장으로 김동민을 임명하게 되고 이재석의 계획대로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홀로 퇴근 준비를 하는 김남선.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홀로 켜져 있던 모니터 한 대를 발견합니다. 김남선은 모니터를 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회사 내부 자료가 퇴사한 김민석에게 전해지고 있던 것. 중요한 자료들이 김민석에게 전달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김남선. 그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데 다음날 황급히 이재석을 불러내는 김남선. 전날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이재석 역시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 중인 A회사와 전문 기술이 없었던 경쟁사 B회사. A회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민석 팀장이 퇴사를 하고 새로 자리 잡은 사무실은 바로 B회사와 같은 주소지의 사무실이었던 것이죠. 영업비밀 유출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는데요. 고민 끝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결정한 이재석. 김남선이 목격한 PC와 후임 팀장의 PC 두 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는데 두 대의 컴퓨터에서 백업하드의 파일을 백업해오라는 영업비밀 문서 유출의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발견으로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유출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직이나 퇴사 시와 같이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혹은 본인도 모르게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근무 중에 생산해내는 어떤 문서나 어떤 기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산해낸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직이나 퇴사를 할 경우에 이 자료를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모든 문제가 영업비밀 문제가 대부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좀 번외되는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네.
혹시라도 회사 내에서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문서를 회사 내에서 작성을 하고 네. 그걸 뭐 개인 카톡이나 그쪽으로 발송을 했을 때 네. 그것도 유출인가요? 개인 문서의 경우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 가지고 나온 자료가 어떤 회사의 영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A에서는 그 현재 퇴사자가 저지른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 회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보통 분위기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A 회사도 이제 설립부터 사장 부부와 팀장이 쭉 같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거의 회사의 대부분의 권한을 이 팀장한테 이름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회사의 뭐 모든 물품이나 특히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장하기 위한 뭐 하드디스크나 그런 구매 자체를 이 팀장이 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여기서 문제는 이 팀장이 그 구매를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사장 부부가 확인을 했으면 되는데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비된 물품 중에 뭐 저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구매한 하드디스크도 다수 있었는데, 그렇게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디스크를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물품을 반입을 해서 회사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회사에 두고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용 메일이 있는데, 이걸 회사 공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이용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메일을 개인 메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개인 이메일을 회사 공용 메일로 사용을 한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각 팀별로 사용하는 뭐 데이터 서버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대로면 각 팀의 책임자가 각각 담당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팀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팀의 서버, 아이디, 각 패스워드도 부서별로. 네, 네. 모든 부서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 거의 어드민 계정을 갖고 있던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아, 그럼 서버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를 사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겠네요. 네,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디자인을 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래처랑 시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안을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클라우드 아이디 비번마저도 퇴사한 팀장 그 개인 아이디 비번이었습니다. 아, 회사 계정이 아니라 모든 게 그 팀장의 개인 계정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관리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 팀장의 퇴사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 팀장이 그만뒀는데도 해당 아이디를 계속 회사에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아이디는 쓸 수 있지만 네. 패스워드 관리는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퇴사를 네. 해서 이미 경쟁사나 혹은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전 회사의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